예, 안녕하십니까. 고양이연구소의 신용주 박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기획했던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른바 고양이 심리행동 상담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특히 2, 3년 사이에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들이 동반해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걸 떠나서 고양이는 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에는 개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개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양이로 급격한 전환을 하게 됐는데, 고양이가 말로 듣기로는 참 얌전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용변도 처리하고 좋은 동물이라고 했는데, 막상 키웠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저런 문제가 있더라, 어떻게 하면 좋냐 라는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국내에 현실적으로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전문가를 자임하는 제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무료로 고양이 심리와 행동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자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사례들을 수집했고, 지금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지나서 적지 않은 사례들을 모아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직접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상담들은 다 드린 상황이고, 이것들을 비디오 클립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건 작년 말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이시고 2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신데, 아파트에서 한 40평이 살짝 안 되는 30평대 후반대의 방 4개를 가진 아파트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함께 사시는 분들은 본인을 포함해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어린 남동생, 20대 초반 정도의, 어리지는 않군요, 젊은 남동생, 그 4분이 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의 고양이는 2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품종은 벵갈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 길에서 버려진 상태, 유기 또는 방임된 상태, 길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가 되어서 이 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과거 내력을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건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초기에는 건강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많이 상황이 좋아졌고, 자,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원래 이 개체가 들어오기 전에 이른바 코리안 쇼테어라고 불리우는 길고양이, 품종이 없는 비품종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암컷이고요, 마찬가지로 둘 다 중성화 돼 있습니다. 나이는 5살. 초기에 냄새 교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서 냄새 교환을 하고 조심스럽게 합사를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첫 만남부터 새로 들어온 벵갈이 기존에 있던 선주자인 암컷 집고양이를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암컷 집고양이는 전혀 싸울 의지가 없고요. 이미 1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서 둘을 완전히 격리해서 키우고 있고,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이 마주치기만 하면 그야말로 두드려 패버린,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보호자분을 조금 물기도 했는데, 지금은 보호자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보호자분에게 아주 좋은 반려고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둘의 사이를 좋게 평화롭게 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맺어주셨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양이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고양이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모두가 나가고 집에는 고양이 혼자밖에 없는데 외롭지 않을까요? 한 마리를 더 드리면 어떨까요? 2마리를 더 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고양이가 혹시 길에서 다닐 때 이미 성장한 고양이가 서너 마리, 10여 마리가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 평생에 어린 고양이들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엄마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지만, 완전히 성장한 고양이가, 성체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어 다니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주치기만 하면 두드려 패고 싸웁니다. 왜 그러냐? 고양이라고 하는 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혼자서 생활하는, 단독 생활을 하는데 익숙하고 그렇게 진화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 개념이 아주 확실합니다. 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생활상을 가지고 있죠. 정리하자면 고양이는 컴패니언, 즉 반려할 다른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사람은 너무 외로워하고, 같은 고양이들 중에서 친구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대로 친구를 넣어주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내에 누군가가 들어오, 또는 누군가가 선주하고 있는 영역을 내가 거기에 침입해서 그 영역을 뺏어내야 하는 상황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있는 리소스, 즉 자원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영역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영역을 놓고 이건 내 땅이니까 나가, 이 개념이 아니고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원, 먹이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먹이는 곧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벵갈이라고 하는 종인데, 벵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생, 에이시안 레오파드 캣, 즉 살쾡이라고 하는 야생 고양이과 동물과의 교잡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입니다. 야성이 아주 강하지요. 생존 본능이 강한 종입니다. 그런 벵갈에게 다른 개체의 존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네. 물론 벵갈이 아닌 다른 동물의 경우, 다른 품종의 경우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만, 특히 벵갈이 더 야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원천적으로 이 상담을 의뢰하신 보호자분의 큰 실수입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까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냄새 교환에 대해서 이분은 일단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냄새 교환을 어느 정도 하셨냐는 의문시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1편은 여기까지 마치고 2편에 대해서 냄새 교환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사안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2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